그러니까 고려말 조선초의 아내는 젠더라고는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불교 신앙이 그러나 귀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동권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다른 구경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구경거리가 바로 뭐냐면 족보입니다. 이게 안동권 씨 성화보예요. 조선 성종 때 15세기 말, 그러니까 목은 이색과 그의 아내가 세상을 뜨고 나서 약 100년쯤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족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안동권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숫자 홍자거든요. 그 아래 자손들이 쭉 기재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요. 15세기 말까지, 15세기 말에 작성된 족보에도 여성들이 남편이 2명, 이거 양반 여성들이죠. 양반 여성들의 남편이 2명도 나오고 3명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혼, 사혼을 했다 그 말이죠. 양반 여성들이 재혼은 기본이고 사혼도 하고 떳떳하게 집안에서 그거를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이씨, 두 번째 남편 김씨, 세 번째 남편 박씨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식들이 나왔고 그 자식들이 어떤 벼슬을 하고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내는 아닌 거예요. 그저 결혼을 했으니까 죽어도 이 집 귀신, 그런 관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은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 족보에 버젓이 올렸다. 그게 하나고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권씨 족보인데 사유가 권씨예요. 그런데 족보 안에서 조사해보면 철수가 아주 가까워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우면 싫을 수 없었죠.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동성동본이 결혼을 하다니 동방예의주국에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갖게 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15세기 말까지 버젓이 안동권씨 족보지만 그 안에서 안동권씨와 직접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동성인대라는 것은 없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같은데 결혼해? 이거는 나중에 생긴 얘기고 전혀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안동권씨 족보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동권씨 성화보에는 약 5,00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안동권씨는 한 250명 밖에 안 돼요. 5,000명 중에서.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안동권씨의 외손, 안동권씨의 외손의 외손. 그 한 번씩 성이 바뀌는 걸 일전이라고 해요. 구를 전자. 근데 그게 몇 번 바뀌는 것까지 나오냐면 조사를 해보면요. 6점까지 나와요. 6점. 그러니까 안동권씨의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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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까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동권씨 성화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안동권씨 성화보지 실제로 그 안에 안동권씨는 10%도 안 돼요. 90% 이상이 타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외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안동권씨 성화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게 된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때는 아들로 연결되는 것만 친척이 아니고
딸의 딸로 연결이 돼도 그걸 그 집안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너무 바빴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상대적으로 덜 바빴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이 권씨 부인은 지위로 보면은 최고 귀족이죠. 최고 귀족인데도 이분이 보니까 밥을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요. 노비가 많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도 밥을 직접 해요. 그러니까 물론 데리고 하죠. 하인을 데리고. 그런데 어쨌든 푹 자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법은 없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놀고 있어요. 어제 술 마셔서 피곤하다면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은 인색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또 글로 적어요. 이 참 글쟁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늙은 아내는 벌써 세수를 마치고 음식장만에 분주하구나. 그냥 제가 일부러 뜻이 잘 통하도록 운율을 배제하고 그냥 서술적으로 일부러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따뜻한 명주 이불 속에 있었네 라고 적었어요. 아저씨는 이불 덮고 편안히 아래 누워서 누워서 쉬시고 아주머니는 하인들과 함께 밥상을 챙기느라고 분주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옷도 그래요. 여러분 댁에서는 바깥 양반이 외출할 적에 옷을 어떻게 차려 입으시나요? 목은 이색을 보면은요, 조정에 출입할 적에도 일일이 다 아내가 챙겨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마 옷도 입고 나가지 못할 사람처럼 보여요. 또 그거를 목은 이색은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시로 적습니다. 도당에서 사람 보내 오라 하시네. 아내가 관복이며 모자를 잘도 차려주셨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인 것 같다고 한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늘 그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목은 이색은 그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목은 이색의 초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집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 초상화를 그릴 때는 분명히 또 한 장의 그림도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안동권 씨의 초상화도 분명히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시의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목은 이색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 복장도 따지고 보면 어떻겠다. 이것도 역시 아내가 다 준비해주고 옷 매무새를 다 보살펴서 당신 옷이 삐뚤어졌잖아. 모자가 왜 그래? 하면서 바로잡아준 그런 표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빈번하게 요구했던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술상이었어요. 술상 차림. 주안상 차림을 그렇게 늘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잘 차려오면은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음전하는 얌전하이란 뜻이잖아요. 음전한 아내가 정성껏 주안상을 차려왔네. 내 마음은 화창한 봄 기운 따라 무대 위에 오르기라도 한 것 같아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시를 쓴 걸 보면 저는 좀 소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속임수가 많고 뭔가 의시되고 과장되게 살기보다는 작은 행복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분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주한상. 아내가 차렸을 주한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동권 씨가 차렸을 주한상. 주한상을 제대로 차리려면 그게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 전문가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제대로 주한상을 차리려면 글쎄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야 된답니다. 과연 이런 주한상을 받으면은 술을 마셔도 말술집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제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48분이어서 2분 뒤에는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늘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차려놓고 먹지는 않았어요. 대체로는 아마 간단한 식사,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대단히 소박한 식사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 한 사발 국 한 그릇을 차렸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이 어떤 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반찬을 많이 놓고 먹을 때도 있었지만 아주 평상시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차려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이 이색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새로 빚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이색은 이런 말까지 하죠. 푸른 파도 넘실대듯 흐리는 술이네라고. 그냥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감이 나실지요. 이 술을 보면서 이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구나. 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목한 점은 술은 보니까 항상 이색만 마시더라고요. 아내는 한 방울도 안 마시더라고요. 아내는 늘 술을 차려요. 늘 술을 빚고. 그런데 술을 같이 마셨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